최근 연예인 대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집단 토크쇼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넘어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욕구에서 비롯되었고, 스타들의 화려한 입담에 관련 전문가들이 이루어내는 하모니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101가지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본격 음식 토크쇼 맛있는 수다가 탄생했습니다. 요리 연구가, 영양학자, 푸드 칼럼니스트 등 음식과 맛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음식의 가치와 요리법, 그 유래와 효능 등을 맛깔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음식 관련 전문가들의 지성과 연예인 패널들의 재미가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음식 백과사전, 텔레비전 위키피디아와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찾는다는 방향성은 뚜렷이 반영되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밥을 약으로 먹는다 산채 비빔밥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산채 비빔밥 명인이 출연해 나물 맛내는 법을 소개하고 사상 체질에 맞는 산채 비빔밥, 출연자들이 털어놓는 나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경험담이 마치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져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선사했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노출되는 육류나 해산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신선한 봄나물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신했고,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인포테인먼트를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건강과 음식이라는 오래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다 맛있는 수다 역시 중장년 여성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한 집단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출연자가 설명하는 요리법이나 맛의 느낌을 풍부한 자료 화면과 자막 설명으로 보충하고 있는 구성은 바람직했지만 출연자들의 의도적인 감탄사와 자칫 지나쳐 보이는 리액션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4월 13일 봄바다에 맞게 꽃게 편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이라는 꽃게의 효능과 다양한 꽃게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33년간 꽃게 요리를 만들어 온 명인이 출연하고 여기에 푸드 칼럼니스트의 맛깔스러운 설명, 노안을 막으려면 꽃게를 먹어라 등 호기심을 끄는 새로운 건강 정보가 더해져 꽃게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진정한 맛의 의미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말의 성차는 시청자들을 순간적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음식을 소개하고 시식하는 형태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는 또 다른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4월 5일 방송에서는 한국인이 말하는 힘의 원천, 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한 방법, 쌀과 밥의 영양, 쌀과 밥에 대한 의학 정보 등을 양방과 한방 그리고 요리 연구가의 시선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리밥, 잡곡밥, 오곡밥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고 상세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과용이나 과섭취 시의 부작용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음식의 효능과 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편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오곡의 제대로 된 의미와 체질에 따른 잡곡을 추천한 점, 외과 전문의가 잡곡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 등을 소개한 것은 무척 신선했고 또 유익했습니다. 또 영양학적인 언급을 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한다는 가이드라인 역시 잘 지키고 있었는데 현미와 수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농촌진흥청에 자료를 첨부한 것 역시 바람직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수밥으로 당뇨를 치료했다는 탤런트 김성원이 사례자로 출연해 건강한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 것도 좋은 구성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진행자인 허수경의 역할이 재미있게 표현되었는데요. 음식을 먹느라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손짓으로 유도하는 표현을 하는 등 집단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출연자들의 포인트는 콕콕 제대로 집어내고 있어서 제대로 된 도우미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패널들은 순발력 있게 마치 사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고 쉽게 얘기하는 듯이 툭툭 던지는 촌철 살인의 말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어서 집단 토크쇼의 제대로 된 전형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맛있는 수다는 이렇듯 아기자기한 구성과 참신한 정보 제공, 그리고 화려한 입담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획일화된 집단 토크쇼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뛰어난 외모, 화려한 입담, 그리고 대중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신선함까지 주는 전문가들이 총동원됐지만 유사한 형식의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음식 관련 전문가들은 식생활의 영양학적, 건강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미디어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음식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관심사이자 문화입니다. 그중 식생활 문화는 음식의 생산과 조리, 그리고 가공, 상차림, 먹는 습관과 식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적,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 민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맛있는 수다가 음식과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친근하고 더 개성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